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홍구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산에 가는 것은 아니고 어젯밤에 비가 한 100mm 왔거든요. 그래서 벌통 잘 있는지, 그리고 큰 개도 저 벌통 있는 종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큰 개도 잘 있는지 한번 둘러봐야 될 것 같아서 점심시간 지나서 좌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나섰습니다. 예천 읍내는 비가 안 오는데 이 외곽지로 오니까 비가 또 오네요. 그리고 이 좌측에 있는 하천이 금곡천인데 여기도 물이 엄청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비가 엄청 왔다는 거죠. 어젯밤에 영주 봉화 쪽으로 비가 거의 한 200mm 폭우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쪽도 산 쪽으로는 제법 많이 왔는 모양입니다. 지금 개울 쪽에 물이 엄청 내려가네요. 벌통은 올라가지는 못해도 일단은 밑에서 벌통이 혹시나 자빠지면 안 되니까 밑에서라도 일단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비가 안 오면 한번 올라가 볼까 싶은데 일단은 뭐 산에 가서 벌통 있는 데 가서 상황을 볼게요. 비는 소나기처럼 또 왔다가 안 왔다가 막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빗길에 안전운전 하시고, 그리고 장마철에는 계곡 쪽에 하천에 물이 급류가 막 생기니까 하천 건널 때나 이렇게 산행 가실 때, 그리고 캠핑 하실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벌통 있는데 하고 큰 게 있는데 가서 뭐 별 피해는 없는지 한번 둘러볼게요. 야, 비가 엄청 왔네요. 이 계곡에 겨울에 물 내려오는 거 보시죠. 이 산 쪽에는 소백하고 월악의 능선 쪽에는 한 150, 200mm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작은 겨울의 하천인데도 이만큼 오거든요. 벌통 가기 전에 겨울물에 그 세수하고 머리 감는 데인데, 야, 접근도 못합니다. 벌통은 잘 있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지는 못했는데 밑에서 보니까 벌통이 넘어진 것은 아니고 슬쩍슬쩍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벌통은 잘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비가 엄청 오네요. 겨울 건너서 확인하는 그런 벌통들은 지금 다 못 건너갑니다. 이 겨울 건너다가는 거의 죽는다 봐야 됩니다. 이제 큰 개는 안 뜨느라고 잘 있는지 큰 개한테 한번 가볼게요. 비가 이 큰 산들 이쪽이, 왜냐면 이쪽이 저 소백과 월악을 연결한 능선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엄청 오는 겁니다. 자, 큰 개한테 가볼게요. 자, 큰 개는 비 안 맞고 잘 있습니다. 이 새끼야, 살이 져가지고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비 안 맞고 잘 있네요. 자, 큰 개도 안 떠내려 갔으니까 철수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홍구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오전에 시간이 나길래 큰 개 밥 주고 벌통 보러 왔습니다. 비가 어제 한 200mm 왔거든요. 벌통은 다 잘 있습니다. 그래도 벌은 날씨가 꿀꿀한데도 신나게 들락날락하네요. 다음 벌통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이쪽의 통도 벌들은 다 잘 있습니다. 비 피해는 없이 잘 넘어간 것 같네요. 벌들이 이 밑에 꽉 내려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토요일 아침에 갑니다.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이자 7월의 첫 번째 산행입니다. 야, 한 6일 만에 산행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해방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오전에 시간이 좀 나길래 오늘 뭐 비가 오든 땅이 젖든 간에 일단은 나가자 싶어서 출발했습니다. 큰 개 밥 주고 벌통 살펴보고 이제 피해 없이 다 괜찮게 잘 있으니까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오늘도 있습니다. 최강의 도라지를 보러 또 한 가보겠습니다. 지금 09시 현재 기온은 25도를 가리키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바람은 시속 3km 정도 붑니다. 아침 일출은 05시 10분이고요 일몰은 19시 49분입니다 하지가 지났고 이제 상반기가 시작되었거든요. 드디어 7월에 첫 번째 산행 가서 최강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날씨는 오후부터 갠다 했으니까 뭐 비는 안 오지 않겠나 싶네요.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랜만에 산에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갈 산은 남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 3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이 정글 지나면 이 절벽이 시작되는 것 같거든요.
올라갈 길도 찾고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항구도 처음 오는 장소여서 아직 길 같은 것을 찾아야 됩니다. 자,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콜 각각 2개, 비상 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오늘도 한번 가볼게요. 절벽은 자유다! 출발! 지금 절벽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하고 아래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는 올라오면서 도라지 삭대가 한두 개씩 보여야 되는데 전혀 안 보이거든요. 이게 천연 이렇게 벽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파헤친 그런 인공벽 같습니다. 토사가 막 흘러내려와 있잖아요. 그리고 저 위에 바위도 그렇고 이게 천연 절벽 같지는 않거든요. 이걸 옛날 채석장처럼 바위를 쓰려고 깼는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이러면 물론 이래도 도라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없을 확률이 많거든요. 일단은 저 위까지 올라가서 로프 탈 장소하고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항구를 건너오니까 항구가 원래 이 절벽을 가려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천연 절벽이 아니라 인공 절벽입니다. 이 밑에 옛날 기차 선로가 있습니다. 이 선로는 안 쓴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완전 제일 처음에 초창기 선로 같습니다. 이게 기차 선로 보니까 기존 선로에서 이게 벗어나 있거든요. 이 일본 놈들이 만든 그 철도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경우 엄청 한 100년은 되는 그런 선로 같습니다. 아니면 기존 선로에서 비상시에 이렇게 우회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느낌이. 그러니까 이 선로를 놓기 위해서 이 절벽을 다 지금 바위 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데 도라지 붙을 자리는 상당히 좋은데 이게 지금 천연 절벽이 아니라 인공으로 깎아놓은 절벽이기 때문에 물론 아주 오랜 세월 지나면 도라지가 붙을 수도 있긴 있는데 지금 뭐 시간은 상당히 오래됐는데 보통 이런 데는 잘 없더라고요. 한국가 보니까 오늘 포인트를 잘못 잡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도라지 삭대 비슷하게 생긴 것도 있는데 그건 도라지 삭대가 아니라 얘들입니다. 얘들 꼭 도라지 풀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얘들이거든요. 일단은 뭐 왔는 김에 이쪽 말고 이 뒤쪽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 인공절벽 말고 천연절벽이 남아있는 장소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한번 로프 타고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쪽으로 좀 넘어오니까 이 숲이 있거든요. 이거는 아직 옛날 그 절개할 때 그 위에 산 원상태로 남아있는 그런 벽 같습니다. 여기다가 저 중급에 굴참나무에 로프 세팅했으니까 이제 저 아래로 내려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뭐 큰 기대는 안 하더라도 한번 살펴는 볼만합니다. 자, 이 옆으로는 이 채색창처럼 절개했는 곳이고 이쪽에는 절개 안 한 곳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곳에 도라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로프 타고 저 아래로 지금 한번 내려가 볼게요. 로프가 한 20m 내려왔는데 한번 있어줄 만도 한데 보이진 않네요. 올라가면서 이런 자리에 도라지 씨를 좀 심고 이래 가겠습니다. 올라가서 로프를 좌측으로 한 20m 이동해 볼게요. 아직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석회암 쪽에 절벽이 바위니까 이끼 껴가지고 엄청 미끄러졌습니다. 이곳이가 전화 밀리는 거 한번 보시죠. 올라가면서 그 혹 좋은 자리에다가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심고 가겠습니다. 비 오고 나서 그런지 오늘 한 33, 4도까지 올라간다 했거든요. 햇살도 엄청 뜨겁고 습하기도 엄청 습하고 더웠기도 엄청 더웠네요. 올라가서 로프를 좌측으로 한 20m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로프를 좌측으로 한 20m 이동해 가지고 또 한 20, 30m 내려왔거든요. 여기도 지금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쪽이 툭 튀어나온 옛날 절벽 같은 게 남아 있거든요. 좌측으로 한 번 더 이동해서 저쪽 절벽으로 가면 도라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저쪽 절벽이 가장 가지고 가장 가파른 게 남아 있거든요. 저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올라가서 다시 좌측으로 한 30m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30m 이동해서 꿀참나무 두 군데다가 로프를 연결했습니다.
이쪽이 지금 절벽이 가장 경사가 심한 것 같거든요. 이쪽으로 내려가 보면 도라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알 것 같습니다. 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이런 절벽에 한 방 있어줄만 한데 전혀 없네요. 여기는 도라지가 없는 모양입니다. 전혀 안 보입니다. 산나리 굵은 작대들은 꽤 많은데 도라지는 없네요. 여기다가 도라지씨를 한 20개 심고 다시 올라가서 저 정상치고 뒤편에 아까 옛날 기차선로 있는 자리 쪽에 절개지가 있거든요. 그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쪽에는 도라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상 올라왔습니다. 물 좀 마시고 5분간만 쉬었다가 이 소나무 두 군데다가 로프 세팅해서 이 아래 이 원래 극경산은 아닐 겁니다. 이 산하고 저 산하고 붙었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절개해 가지고 인공적으로 극경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라지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고 산행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건너편 절벽 저거는 다음에 한번 와볼게요. 아이고, 모기가 이 나무 그늘 밑에 있으니까 모기는 그 햇빛은 덜 오는 반면에 모기가 완전 파상 공격을 합니다. 이 바람 좋은 데 오니까 모기가 좀 덜하네요. 물 좀 마시고 5분간만 쉬었다가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제 로프 세팅해서 한 30m 이 아래까지 내려가 봤거든요. 도라지는 역시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천연적으로 이래 있을 것 같으면 도라지는 당연히 있는데 인공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도라지가 있었는 절벽을 이렇게 건드려 버리면 이 바위가 얽어지면서 도라지도 다 같이 벗겨나가서 다 같이 전멸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 천연절벽 같으면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 이것도 천연절벽이 아니거든요. 원래 이 산하고 하나로 붙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차선로 내면서 이거를 이걸 파헤쳐서 이 양쪽 절벽이 인공적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같으면 이런 데 도라지 씨가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홍보가 일편 대충 이래 봤을 때 육안상으로는 안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저 위에 올라가서 로프 타고 내려와 봐야 아는데 그거는 다음에 보고 한번 끌리는 게 있으면 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은 도라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올라가서 물 좀 마시고 한 5분간 쉬었다가 철수할게요. 모기가 개떼같이 덤벼듭니다. 비가 오고 나니까 모기가 엄청나게 많아졌네요.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초콩 하나 먹고 5분간만 쉬었다 갈게요. 가만히 있으면 모기가 막 덤벼들거든요. 오래 쉬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답입니다. 이제 로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지금 산을 보고 있는데 저기 9시 방향 한 100m 앞에 자, 저기 숲속에 가려진 절벽이 있습니다. 저거는 천연절벽 같이 보이거든요. 지금은 숲풀이 워낙 우거져 있어 가지고 찾아 들어가기 힘드는데 저거는 보고 가을에 이 낙엽이 좀 지기 시작할 때 그때 한번 가서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이제 하산 시작합니다. 야, 6일 만에 한 7일 만에 첫 산행이니까 뒤긴 뒤입니다. 지금 옛날 기찻길인데 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절벽 위를 쳐다보고 있는데 저기 12시 방향 한 30m 위에 안 보시죠? 저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봐서는 도라지 삭대같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산날이 아니면 도라지 삭대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 옆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이제 한 반 정도 올라오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굵은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 바위를 깬 흔적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절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라지 삭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 위쪽에 싶은데 저 위쪽에 있는 것도 도라지 삭대일 확률이 많습니다. 이 도라지 삭대가 있다는 것은. 자, 이것도 삭대가 꽤 굵거든요. 조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주 굵진 않는데 중급 정도의 단금용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해서 작업해 볼게요. 자, 위에 턱수는 대충 뽑아냈고
이 주몸통하고 이 밑에 뿌리가 이렇게 갈라져서 이 석회암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역시 뭐 쉽게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작업해 가지고 한번 다 끄집어내 볼게요. 자, 나왔습니다. 굵고 짱짱한 약용 먹도라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도라지가 돌덩거리까지 나타납니다. 야, 황구 힘든데도 꼼짝도 안 합니다. 완벽하게 캐면 이것도 좋은데 이 바위, 그 석회암 바위 속에 들어가 있어서 완벽은 안 됩니다. 자, 요거 가져가고 저 위에 올라가서 저 위에 게 삭대 한 3-4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도라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올라왔으니까 이쪽 절벽도 체력을 중간에 좀 회복하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와서 안전벨트 차고 카라미드랑 팔짱기를 세팅했습니다. 로프를 중급에 굴참나무 2개 연결했거든요. 지금 올라오면서 도라지 삭대는 안 보이는데 황구가 봐서는 요 아래 난간 아니면 요 위에 난간 같거든요. 일단은 로프 타고 내려가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요 아래 내려가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다른 도라지가 있나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자, 로프가 한 35m 거의 뭐 40m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아까 밑에서 봤는 게 저거 모양입니다. 도라지 비슷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 자풀같이 생긴 게 저겁니다. 저거 멀리서 보면 진짜 도라지 삭대 같은데 앞에서 보면 도라지 삭대 아닙니다. 아이 새끼 깜빡 속았네. 그래도 올라와서 그 중급에 짱짱한 약용 도라지 한 뿌리 했으니까 됐습니다. 여기다가 도라지 실을 한 20개 신고 갈게요. 도라지 전혀 없습니다. 황구가 이쪽 난간에도 써봤거든요. 도라지 없습니다. 올라가서 로프 정리하고 하산하는 걸로 할게요. 와, 엄청 덥습니다. 이 석회암 바위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아이고 씨, 그래도 뭐 도라지 하나 보긴 봤는데 자, 5분간만 쉬었다가 철수할게요. 이제 진짜 철수합니다. 아이고 많이 죽네요. 이제 6시간 만에 하산했습니다. 겨울에 가서 머리 좀 감고 세수하고 철수할게요. 아이고 오늘이 진짜로 더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산행 끝나고 도라지 판매를 황구가 다음에 괜찮은 거 나오면 가치가 올릴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도라지가 꽤 굵고 앞전에 약용으로 황구가 도라지를 한번 내는 게 있거든요. 이거하고 이게 상당히 굵기 때문에 같이 세 뿌리를 내면 되겠다 싶어서 한번 영상을 찍습니다. 자, 이거는 앞전에 가져온 도라지 있잖아요. 큰 도라지 그거거든요. 상당히 굵죠. 이 16리터 125 대왕 보름달 그 병에 담금하면 엄청 멋있을 겁니다. 이거는 담금용 한 뿌리. 그 다음 이것도 초대물 약용입니다. 이것도 뭐 담금해도 되긴 되는데 황구가 이게 다 완벽하게 다 캐냈으면 이것도 상당히 좋은데 이거는 그냥 약용입니다. 약용. 엄청 굵은 약용이요. 황구 엄지손가락 2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 가져온 거. 이것도 상당히 굵죠. 자, 목이 조금 들어가는 도라지가 3뿌리입니다. 이 1번은 도라지는 이거는 담금용, 2번, 3번은 약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 3뿌리 한 세트입니다. 도라지 다 굵습니다. 엄청 굵죠. 이것도 완벽하게 캐으면 이것도 담금용으로 준수한데 흙이 비가 오고 난 이후니까 흙이 찐떡처럼 그래가지고 이 잔미를 못 깨내겠더라고요. 그래서 황구가 그냥 약용으로 뽑아내자 싶어서 뽑아냈습니다. 한 개 삭대치고는 상당히 도라지가 굵습니다. 자, 이거는 엄청 굵죠. 이거는 엄지손가락 2배 정도 됩니다. 자, 요 중간 거하고 요 가위 거 요거 2뿌리는 약용으로 약으로 쓰시면 되고 1번은 담금해 놓으셨다가 시큰 보시고 나중에 약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 도라지도 상당히 굵습니다. 다 굵습니다. 도라지는. 자, 요거 3뿌리 한 세트입니다. 황구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전평입니다. 야, 진짜 한 일주일 만에 원래 들어와서 일주일 만에 산행한 것은 원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지금 육상팀들이 와 있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장마전선에 비가 뭐 와버리면 기본 뭐 50, 100mm는 기본으로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폭우처럼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이러니까 어제 황구가 볼통도 보고 개도 보러 갔다가 그리고 오늘 시간이 좀 나길래 오전 오후 잠깐 산행을 한 6시간 정도 해봤습니다. 비가 오고 이러니까 장마지고 이러니까 엄청 습하고 모기도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 땡볕살에 로프 타고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면 진짜 이 체감 온도는 한 36도에서 38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더위니까 그렇죠. 이 또 산도 타다 보면 몸이 또 적응하거든요. 그러면 한 40도까지는 황구가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산행하다 보니까 목이 자꾸 따끈따끈거려서 지금은 괜찮은데 이 집에 와서 샤워한다고 보니까 목이 좀 뻘겋더라고요. 이게 아마 찐득이 물린 그런 게 아니라 이 오늘 화력수 같은 게 이게 잡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 애벌레 송충이 같은 애벌레 있잖아요. 가시가 막 듬성듬성 나 있는 애벌레 그런 게 몸에 그 느끼면 이 알러지 같은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황구는 뭐 약은 안 발랐는데 씻고 나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이 심한 사람은 이렇게 막 부어오르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행하실 때 일단은 찐득이는 산초입하고 짐승들이 다니는 그런 길목이 많거든요. 잡풀들 속에. 그러니까 그런 풀들을 지나갈 때는 갈고리나 곡괭이 가지고 풀을 좀 헤치면서 찐득이가 붙어 있으면 좀 뜯어내버리고 그러면서 움직이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라지가 물론 한 뿌리밖에 못 봤는데 저게 꽤 굵거든요. 앞전에 저 도라지를 당근용 큰 거 하나 작은 거 2개 했는데 작은 거 2개는 황구가 봐서는 어설퍼 가지고 꿀절이 만다고 황구가 다 갈아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도라지는 이 16리터 대왕보름달에 들어가는 이 도라지 이거 담금 해놓으면 진짜 멋있을 겁니다. 이 먹도라지하고 황도라지하고 그 다음에 붉은색이 섞인 알록이거든요. 그 초대물 도라지는 담금하시고 그 다음에 2뿌리는 엄청 굵으니까 저거는 먹도라지 2뿌리는 약용을 하시면 충분하게 뭐 값어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거는 황구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하여튼 내일은 산행이 안 되고 다음 주부터 또 장마가 계속 시작되니까 장마 기간 중간중간에 보고 황구가 틈틈이 산행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쪽 산행도 거의 끝나가는데 오늘 뭐 하여튼 별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철도가 하나 있었잖아요. 철도는 황구가 집에 와서 문헌하고 기록 찾아보니까 그게 경경선입니다. 옛날 일본 애들이 서울을 경성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성에서 경주까지 가는 철도입니다. 철도인데 기존 철도에 복순 철도를 하나 더 깔았거든요. 그거는 옛날 처음에 철도 놓을 때는 1920년도, 30년도 놓을 때는 철도가 단선밖에 없으니까 이 내려오는 그 하행선하고 올라가는 상행선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한 차가 거기서 아마 기차가 가쪽으로 빠져가지고 그 내려오는 그 하행선 기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또 후진해가지고 다시 본 철도에 복귀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회 쪽으로 선로가 한 1km 정도 나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경경선 철도의 가해 단선 중에서 기차가 그 회피하는 그런 구간 같습니다. 황구가 봐서는. 그러니까 저 철로 넣은 거는 거의 한 100년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놓으면서 그 산을 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쪽에 도라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황구가 또 오늘 산행하면서 도라지 자원을 많이 심어놨으니까 새로운 도라지가 또 복원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